당신은 지금 직장 상사와 회의 중입니다. 상사가 방금 오래된 농담을 꺼냈고 주변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당신도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루하군. 이 얘기 벌써 세 번째야. 그런데 만약 단 2초 뒤에 상사가 당신을 부르며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방금 나한테 지루하다고 생각했죠?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밀려올 겁니다. 내 마음속 생각이, 내가 말하지 않은 그 찰나의 감정이 누군가에게 들켰다는 공포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우리는 기술이 인간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여겨졌던 생각까지 읽어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뇌과학이 만나 만들어낸 혁명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BCI라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CI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 즉 뇌파를 컴퓨터가 읽고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처음 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고로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의수나 의족을 움직일 수 있게 돕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팔을 움직이고 싶다는 단순한 신호 정도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BCI는 단순한 움직임의 신호를 넘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 심지어 머릿속으로만 흘러가는 내면의 대화까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 같은 회사들은 이미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아도 오직 생각만으로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면의 사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생활 보호라고 하면 주로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일기장, 내가 나눈 대화 같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사생활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까지 포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치는 짜증, 길을 걷다가 마주친 누군가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 회의 중에 떠오른 엉뚱한 상상까지 말이죠. 2025년 10월 말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BCI 시스템은 사람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 화남, 기쁨, 슬픔, 그리고 지루함 같은 것들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는 어쨌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입력한 것들입니다.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선택했고, 검색어를 입력하기로 한 것들이죠.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조차 5분 후면 잊어버릴 찰나의 생각, 말로 꺼내지 않기로 결정한 불편한 감정,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적인 편견까지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머릿속에 CCTV와 도청장치가 동시에 설치된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정밀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CCTV는 여러분이 실제로 한 행동만 기록하지만 이 기술은 여러분이 하지 않은 생각, 억누른 감정, 마음속으로만 흘러간 대화까지 모두 녹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생각과 행동을 구분해왔습니다. 생각은 자유롭고 사적인 영역이고 행동만이 공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어왔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법과 윤리는 항상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미리 체포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끔찍한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영화보다 더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적어도 범죄를 계획하는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의 기술은 아무런 의도도 없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스캔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상사에 대한 불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모두 기록되는 겁니다. 아니면 정부가 사회 안전을 명목으로 반사회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미리 색출하기 시작한다면요.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했던 사상 경찰이 실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라는 존재의 정의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은 나만의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격의 가장 내밀한 핵심이었죠. 하지만 만약 그 생각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인공지능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분석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만의 생각일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만약 내 마음속 가장 은밀한 구석까지 타인에게 열려 있다면 나는 과연 독립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이제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BCI 기술은 의료혁명을 가져올 것이고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라고요.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가 생각만으로 가족에게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감동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 기술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도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인터넷은 인류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면의 사생활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각의 자유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어떤 기업도 타인의 생각을 허락 없이 들여다볼 수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를 넘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까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우리는 내면의 사생활이라는 전혀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류가 수천 년간 지켜온 생각과 행동 사이의 철학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존재의 정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싸울 수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조차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조금 더 인간다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